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코스피는 개인들과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0.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을 모두 상쇄한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운 상승 마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개인이 방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달 14일 LG에너지솔루션의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장 초반에 4% 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5장 들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도 오늘 시장을 하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 기아, 크래프톤, 현대차,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순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CJ제일제당, 한국항공우주, 하이트진로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삼성 SDI, 네이버 순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 상위로는요, 1위는 운송, 2위는 부동산, 3위는 은행, 4위는 에너지, 5위는 통신서비스였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이 섹터별 다각화였는데요.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승을 했고, 또한 정부의 신재생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코드네이처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한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경기방어주가 업종 상위 5위에 차지가 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코드네이처, 2위는 삼부토건, 3위는 휴림로봇, 4위는 비덴트, 5위는 녹십자 MS순이었습니다. 코드네이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신재생 핵심 개발과 관련해서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코드네이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삼부토건은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의해서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휴림로봇 역시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의해서 같이 동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리오프닝주였던 인터파크였습니다. 지난 6일 인터파크 자회사 인터파크 투어 같은 경우에서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국내 항공 예약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52%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인터파크도 리오프닝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증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장중에 하락하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일본은 상승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기업과 기관 등의 33곳을 미검증 리스트에 올렸다라고 밝혔는데, 이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리오프닝주였습니다. 이 리오프닝주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호주 같은 경우에는 2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과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국경을 개방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팬데믹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우리 당국도 4월부터 풍토병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여러 섹터가 있지만 제가 딱 두 섹터만 뽑아왔는데요. 먼저 저가항공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1월 27일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리오프닝주의 꽃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1월 27일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미디어주들도 또 영화도 많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엔터주와 미디어주에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실적 중에서 컨센서스가 없는 기업들 중에서 눈에 띈 것은 바로 넥슨 GT였습니다.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650.6%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온 기업은 카카오페이 마이너스 594%, 한솔테크닉스가 마이너스 290%,
동아ST가 마이너스 194%, SK가스가 마이너스 101% 순이었습니다. 많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58%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온 기업으로는 OCI가 3% 상해, 한섬이 4% 상해, LNF가 5% 상해, 기업은행이 32% 상해, SK바이오팜이 507% 상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30억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의심을 하면서 제가 5번, 10번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정말 이 숫자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장중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업은행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주 중에서 어떤 기업을 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기업은행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CPI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CPI는 저는 예상치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월 WTI 국제 원유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월에 발표되는 CPI와 3월에 발표되는 CPI 역시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PI가 높아지면은 연준이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금요일날 발표되었던 고용보고서를 보고 지금 경제 좋아졌으니까 우리 세게 정책 펼쳐도 돼 라는 기조가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CPI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달러에 대한 숫자도 저는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WTI 원유 가격도 지금 현재 91.56달러로 소폭 하락은 했지만 이게 또 92달러, 93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제가 되면은 유가도 같이 완화가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원유 수요가 보다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1월에도 말했고 12월에도 말했던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오미크론 감기로 취급해도 되겠다라는 기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확진자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가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각국에서는 마스크를 벗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풍토병으로 취급을 하자라는 것이 4월에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오늘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리오프닝주들의 대다수가 경기 민감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간 거 여기서 폭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가 2년 만에 개최가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쓰던 200만 원을 쓰던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행을 2년 만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더 써서 비즈니스석을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최상급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적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